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코스피는 다시 2200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은 750선 눈앞에 두고 749선까지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은 사실상 대부분 올랐습니다. 이런 시장 소식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4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오는 코스피 오늘도 다시 한번 상승합니다.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는데요. 2205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올랐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이 반도체 종목들이 뉴욕 증시에서도 강세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제 SK하이닉스 5%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8만 원대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일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 삼성전자는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46,100원대 현재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총 현재 순위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LG화학이 다시 4위권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 0.6% 다시 한번 상승을 합니다. 37만 9천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은 LG화학이 장기 성장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은 상황이고요. 현대차 어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4% 이상 상승을 했는데 오늘 0.4%의 추가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2만 원 선까지 회복을 했고 12만 4,500원대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대 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 판매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소식도 현재 전해져 온 상황입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어제 2% 가깝게 올랐습니다. 오늘 3% 가깝게 오르면서 19만 9천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20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5거래 연속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램시마 SC와 휴미라 시밀러가 글로벌 진출이 예정보다 더 빨라질 것이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 외국인들 7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 이상 상승을 했는데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 어제 빠졌던 만큼 오늘 그대로 회복합니다.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다시 140만 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한지주 오늘 좀 빠집니다. 0.6% 하락하면서 4만 5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오늘 0.38% 상승하면서 752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1% 이상 상승을 했는데 0.87%의 추가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69,3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CJENM 어제 2%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신라젠이 어제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1% 넘는 추가 상승세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암학회에서 팩스아백 항암 메커니즘에 대해서 호평을 받았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오늘 66,8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어제 1% 가깝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 1% 추가 상승합니다. 28만 2,1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포스코케미칼 어제 2% 가깝게 상승했는데 오늘 그대로 상승을 합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6만 1,000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메디톡스 여전히 61만 원대 안착한 모습 보여지고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도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HLB 어제 10%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1% 추가 상승하면서 8만 9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좀 빠지는데요. 1% 이상 하락하면서 91,7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5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은 11거래 연속 순매도세 나타내다가 어제 대량 매수했는데 오늘 좀 빠지고요. 펄어비스 어제 급등했습니다. 5%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1% 추가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18만 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셀트리온 제약 오늘 0.69% 상승하면서 58,2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스토커 공략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번부터 조금 언급이 됐던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스튜디오 드래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1분기 어닝 시즌이 들어왔습니다. 4월 달부터 이제 어닝 시즌이 들어오고 있는데, 1분기 실적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연결 매출액이 894억 원 정도 추정되면서 영업이익단이 141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아람브라 공전의 추억과 그리고 로맨스는 별책 부록 등 다수의 국내외 판권이 인식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우려하는 100억 원 이하의 어닝 쇼크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어닝이 상당히 양호하다면 주가 수준은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구간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2분기부터인데 결국은 중국 시장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가하는 제작비를 감안했을 때 넷플릭스양 판권 판매와 오리지널 제작을 통한 이익 창출에는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이상의 거대한 시장인 중국은 필수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국 내 규제 방향성은 아직까지는 좀 모호한 있겠습니다만은 정부가 시진핑 국가 주석의 영내 방안 6월 달을 제시한 것을 감안한다면 4월 정도에는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할 수 있는 시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면세점들의 중국향 실적 개선도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 약 34%에 달하는 전년비 외형 증가압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 말씀드렸던 중국향 판권 시장 개방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고요. 또한 1분기 견조한 실적이 주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중국향 방향성이 일부 모호하다고 판단된다면 4월에는 보수적으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비중 정도는 보유하는 전략이 안전할 것 같고요. 유통 주식 수가 적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보유 비중은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절대 주가 수준에서는 9만 원 이하에서는 사실은 매수로 대응할 필요도 있겠는데요. 가격적인 전략으로 굳이 따지자면 현재가부터 9만 1,000원 구간의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는 11만 원, 단기 손절가는 9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반종민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4월 2일에 주셨던 대봉 LS 2.23%, 그리고 3월 29일에 주셨던 삼익 THK 13.49%, 그리고 3월 28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은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젠백스 5.14%, 태경화학은 0.5%, 아스트는 3.6%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3월 22일에 주셨던 NHN벅스 0.4%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3월 28일에 주셨던 제주항공 2.9%, 그리고 쿠쿠홈시스 1.62%, 효성화학은 6.5%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3월 21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4.39%, SK가스 0.89%, 롯데 정밀화학 9.71%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종민 소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EXT 올라와 있고요. 수익률 10% 넘겼습니다. 4위에는 어보브 반도체 11.58%, 3위에는 삼익 THK 13%, 2위에는 HD프로 32%, 1위에는 웰크론 올라와 있는데요. 1월 31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46% 넘겼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는 롯데 정밀화학 올라와 있는데요. 수익률 9.71%, 4위에는 코스맥스 12.64%, 3위는 호텔신라 올라와 있습니다. 13%, 그리고 2위에는 금호석유 올라와 있는데요. 18%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애경산업 19%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께서 2월 21일에 HD프로를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이 32% 넘겼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HD 프로의 경우에는 4월 달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기본적으로 CCTV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그 VR 관련된 5G 연계된 부분들도 좀 갖추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조만간 이 HD 프로가 상호가 변경이 되는데 뉴지랩으로 이제 상호가 변경이 됩니다. 특히 이 뉴지랩으로 바뀔 경우에는 그 전체적으로 좀 상호가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전기주총 그 결과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오 사업적인 부분에도 좀 진출을 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통해서 상호가 조금 더 변형이 된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4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거의 크게 이제 슈팅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뭐 상한가 같은 흐름은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 10%, 5%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유통 주식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끌어올렸을 때 굉장히 좀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진입하기에는 조금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진입을 하신다 하더라도 소량으로 진입을 하셔서 이제 제가 그때 제시드렸던 이제 목표가까지만 이제 바라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4월 4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강세였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상승하면서 2200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750선 눈앞에 두고 마감이 됐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특히나 간밤에 이 반도체 지수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세 나타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내일 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간밤에 5G 서비스가 상용화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통신주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예상과는 다르게 좀 혼조세로 흘러갑니다. 삼성전자 1% 가깝게 빠지면서 46,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8만 원대 올라왔습니다. 0.13%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LG화학도 마찬가지로 0.13%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합니다. 37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가 좀 빠집니다. 어제 좀 상승이 있었던 만큼 오늘 차익 실현들 나오고 있는데요. 1% 이상 하락하면서 12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0.5% 상승하면서 19만 4,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현재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빠졌던 LG생활건강은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0.7% 상승하면서 140만 원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에서, 신한지수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현재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0.14% 하락하면서 2,200대에서 턱걸이하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닥 현재 0.17% 상승하면서 750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좀 빠집니다. 0.4%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CJEN은 강보합권에서, 그리고 신라젠도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약보합권에서,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0.17%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큰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만이 빨간불 켜냈는데요. 0.57% 상승하면서 88,4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시총 6위에 HLB가 올라가고 메디톡스가 7위권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디톡스 오늘 0.3% 빠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0.65% 빠집니다. 펄어비스 어제 급등했던 만큼 오늘 좀 빠지는데요. 1%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17만 7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전문가께서 2월 7일에 이 금호석유를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18% 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당히 지금 실적세가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어떤 평균보다 높은 12%가량 높은 이제 1,237억 원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공급 과잉 때문에 지난 4년간 좀 합성 공급 평균 이익률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급 축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 내수 부양책으로 인해 다시 수요가 일어날 것이라는 좀 기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체제 이제 천연 고무 가격이 이제 상당히 좀 상승을 했습니다. 한 16%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천연 고무 같은 경우는 공급 가격이 오히려 좀 예상이 됐지만 이제 주요 수출국들의 어떤 수출 쿼터 감소를 통해서 지금 고무 체인 전반이 상당히 좀 업황이 좋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부분도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이제 이런 증설 물량을 통해서 지금 견조한 좀 패널 시황이 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합성 수지 부분 같은 경우도 ABS의 회복으로 인해서 개선세가 좀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IT 가전이라든지 내외장재로 쓰이는 ABS의 가격이 어떤 반등으로 인해서 합성 수지 역시 좀 흑자 전환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 때문에 지금 금호석은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가 11만 원까지는 좀 무난히 갈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정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일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조강 ILI입니다. 이 조강 ILI는 이제 산업 전반에 이제 설비 배관에 사용되는 밸브 제조 판매 영위 기업으로 특히 이제 원자력 발전, 그리고 조선 선박, 그리고 건축, 석유, 반도체 등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비 부분에 들어가는 밸브에 이제 굉장히 이제 특화된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에 이제 그 6월, 7월에 굉장히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작년 6월 7월에 상승을 했을 때 이제 남북러 이제 가스 사업을 부분을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만 원까지 이제 상승을 한 뒤에 이제 대폭 이제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남북미 이슈를 통해서 이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이제 등락폭을 가져갔고요. 재차 이제 그런 흐름들을 이제 가져갔다가 3월 27일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고점 갱신을 하고 추세가 크게 이제 전환이 되면서 올해부터 이제 추세 전환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뤄진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조정을 좀 보여주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조정을 받은 뒤에 주가의 흐름에 지금 현재 그 9,400원대랑 이제 만원대 사이에 매물대 안에 안착이 되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그 경협주로도 연결됐던 종목이고요. 하락 후에도 이제 계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그 작년까지는 좀 흐름을 가져갔었습니다. 이후에 그 전체적으로 이제 이러한 흐름을 가져가다가 그 실적적인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그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그 73.4%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추세가 크게 이제 상향이 되었다, 우상향이 되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올해부터 그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 조선 선박 부분에 대한 수주가 이제 전체적으로 증가가 되면서 이 관련 그 밸브 사업인 이 기업도 같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상향 흐름 추세를 가져가면서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이번 달이죠. 4월 들어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지금 두터운 매물대 구간 안에서 이제 지지 구간을 형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전에 이제 3월 말에 이제 하락을 했을 때 3월 말에 하락을 했을 때 악재적 이슈나 이제 거래량 없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가져갔다는 것을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 그 조정 현상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정 현상으로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악재적 이슈나 거래량 없이 이제 빠지는 흐름을 가져간 것을 보면은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좀 쉬어가는 흐름을 타이밍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러한 흐름을 가져가면서 지지 구간을 좀 더 만들어 준다면은 추가 상승력은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는 그 11월이죠. 그 이번 11월에 이제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열릴 예정인데 이중 그 남북 교류 협력 사업 관련된 대북 제재 면제에 대해서 의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면은 다른 모멘텀과 다르게 이제 남북 경협과 관련된 이슈도 좀 부각을 받으면서 추가 상승력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매력도가 좀 더 높은 이유는 일전에 이제 보여줬던 상승폭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슈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조정폭을 봤을 때는 장기적 매력도보다는 단기적 매력도가 굉장히 좀 크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조정폭을 좀 지나고 지지 구간을 만들어줘 간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그 최고가인 그 11,950원까지는 무난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8,800원입니다. 예,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그 엠젠 플러스입니다. 이 엠젠 플러스는 ICT 사업, 그리고 바이오 사업, 헬스케어 사업, 그리고 식품 사업까지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 기업은 세계 최초의 형질 전환 복제 돼지 탄생시킨 기업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그 바이오 쪽과 이제 그 관련된 부분들 숨겨진 테마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작년 4월 나노 기술로 인해서 암 치료 기술이 이제 상용화되어 이제 기대감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면서 2만 원까지 이제 상승을 했다가 작년 연말까지 대폭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흘러간 종목입니다. 이후 올해부터 지금 현재 추세 전환이 가파르게 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번에 팍 상승한 건 아니고 일전에 그 상단 매물을 조금씩 돌파를 해주면서 두들겨주면서 차분하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볼 만한 점은 돼지 유행성 설사병 바이러스 내성을 가진 형질 전환 복제 돼지 제조 방법으로 인한 특허권을 이제 취득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이제 국내나 해외에서 종돈 및 이제 육종으로 개량한 일반 농가에 이러한 돼지들을 이제 보급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질적으로 우수한 그 돼지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겠다. 앞으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제일 관심도가 높은 첨생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첨생법은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그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을 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면서 예방하기 위한 인체 세포 등을 이용하여 이제 실시하는 의료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특히 이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조직공학 제제 등의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은 특히 이 엠젠 플러스의 경우에는 그 돼지 장기를 인간 이식 치료 방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종 장기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인간 체내의 그 동물 관련된 장기를 이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계속 연구 중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그 본의회가 좀 열려 있습니다. 첨생법 통과 관련된 본의회가 열려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그 첨생법이 이제 통과가 된다면은 이 종목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된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작년 9월 이제 원숭이 대상으로 돼지 췌도를 이용한 당뇨병 치료제 개발의 전임상을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앞으로 이 첨생법이 통과가 되고 활용이 된다면은 이종장기 세포 이식에 대한 대기 환자들에게 굉장히 시간을 벌어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첨생법에 대해서 관련 이슈를 크게 주목을 해볼 수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추세 흐름도 괜찮은 편이고요. 이슈가 크게 나올 경우에는 주가에 굉장히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은 나쁘진 않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 참고하시면서 차분하게 그 엠젠 플러스를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를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이슈가 워낙 크게 이제 부과가 되었고요. 이제 통과가 된다면은 크게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허나 이제 부결이 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조정 흐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별 4개씩 지정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오늘 그 첨생법 자체가 그 본회의에서 뭐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전에 봤을 때도 좀 저점 갱신을 했던 지금 현재 저점 구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를 통해서 이 엠젠 플러스 같은 경우에 단순히 이제 첨생법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지고 있는 사업성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그 구간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력은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9,200원입니다. 예, 금일자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뉴입니다. 뉴. 예, 이 기업은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이제 투자 배급업을 하는 영위 기업.
기업으로 배급 참여를 했던 작품 중에 이제 대체적으로 그 변호인과 이제 부산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드라마로서는 뭐 태양의 후예들을 통해서 이제 알려진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기업의 주력은 이제 영화와 관련된 상품들이 이제 주로 되어 있는데요. 영화 흥행에 따라 이제 주가 흐름이 좌지우지 된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3월이죠. 작년 3월 지금 9,000원대까지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일전에 10,000원대까지 이상은 상승을 했었습니다. 10,000원대 이상까지 상승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좀 갱신을 한 뒤에 일정 부분들이 이제 등락이 진행이 되면서 조정 흐름이 이제 강하게 나와주었고요. 올해 1월 이제 최저점 이제 갱신을 한 뒤에 이제 전체적으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반등 흐름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일전에 좀 낙폭이 조금 컸기 때문에 거의 보시면은 2년 정도는 거의 조정폭을 가져갔다 이제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반등의 시점이 나왔을 때는 그 반 정도는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보자면은 영화 배급 사업이 이제 주가 되는 기업이니만큼의 이제 영화 흥행 관점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9년도 이제 드라마 및 영화 배급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되면서 이전 손실을 만회하겠다라는 것을 이 뉴가 이제 포부를 밝혔고요. 또한 이제 단순히 이제 외주 제작뿐만이 아닌 공격권이 이제 판권 딜링까지도 영역 확장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이 기업의 상승 동력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영화 상업 특성상 이제 흥행 유무에 따라 굉장히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근 이 홈시어터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최근 홈시어터가 많이 생긴 만큼에 단순히 이제 영화관에서 수익뿐만이 아니라 그 추가적인 부가가치적인 상승도 좀 지켜볼 수 있는 게 영화 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종목은 조정폭을 마치고 반등이 나온 시점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시점을 봤을 때 좀 확인을 해보자면은 영화 악녀가 그 미국 드라마 제작 체결한 점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기업에서 배급한 영화 악녀가 미국 스카이바운드 엔터테인먼트와 이제 드라마 제작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었는데 이 스카이바운드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영화 그 워킹 데드의 제작사라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리메이크하면서 이제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영화를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미국에 출시한 부분들은 있지만은 한국 영화가 리메이크돼서 미국 드라마로 제작되는 경우는 조금 처음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주목을 받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기업이 이제 앞으로의 어떤 부분들이 작품이 출시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또한 이제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4월부터 이제 드라마 영화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번 달부터죠. 이번 달부터 드라마 영화가 굉장히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이 뉴는 드라마 2편을 편성하면서 5월 말 이제 보좌관으로 시작을 해서 총 3편의 편성 계획을 지금 현재 2분기 때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경구 전도연 주연의 이제 생일과 5월에 이제 코미디 장르인 그 신하균과 이광수가 나오는 나의 특별한 형제라는 또 이제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고요. 코미디 영화가 있고요. 6월에는 이제 범죄 액션 장르인 이제 비스트가 이제 개봉이 되면서 앞으로 여러 작품이 나오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실질적인 부분과 실적적인 부분과 성장성을 충분히 갖춘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품이 많고요. 흥행에 성공을 한다면은 일전 조정폭을 가져갔던 이 기업의 주가는 반등과 강한 우상향 추세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기적, 장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지속적인 조정 이후 그 하단의 두터운 매물대 구간을 형성해주면서 현재 든든한 지지 구간을 형성해주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 동력으로 인해서 우상향 추세로 이어가주는 흐름을 봤을 때는 주가 상승 시에는 이제 이러한 모멘텀을 봤을 때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크게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관련 모멘텀이 이제 흥행에 실패를 했을 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별 4개씩 이제 지정을 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작품들이 출시될 예정이라 2분기에는 이제 하락보다는 상승 흐름을 조금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높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5,300원입니다. 네, 조강 ILI 그리고 엠젠 플러스 뉴까지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팀장님의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로 소개드릴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올해 좀 실적 개선세가 좀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사실 이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이제 3,626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지금 257% 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난 3분기와 4분기 정기보수 효과가 좀 소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최악의 시황을 좀 탈출하면서 어떤 수익성의 반등이 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분기에는 정기보수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연결자회사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성수기 효과 및 중국 부양 체계로 인해서 이연됐던 수요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수준만큼의 어떤 증익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부터는 미국의 ECC 100만 톤, 그다음에 MEG 70만 톤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분기당 300억에서 400억 정도의 증익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이제 말레이 타이탄의 NCC 가동률도 작년에 83%에서 최근에 95%에서 거의 100% 수준까지 올라온 만큼 실적 기여가 좀 본격적으로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신성장 사업 발굴에도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에틸렌, 프로필렌을 좀 생산하는 어떤 전통적인 어떤 화학 소재 기업인데 이 동사가 최근에 이제 수소 전기차용 수소 저장 탱크를 좀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타입4 이제 초경량 복합 소재 수소 탱크로서 방식은 토어 프리프레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개발 단계에 있지만 수소 탱크 같은 경우는 수소 전기차 핵심 부품인 만큼 향후 동사가 수소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1분기 같은 경우는 4분기에 발생한 원료 투입 시차 해소 등 어떤 일시적 요인으로 인하여 좀 개선세가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분기부터 ECC라든지 EME의 어떤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좀 본격적으로 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중국 내 재고 소진 흐름이 좀 관찰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보다 탄탄한 주가의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또 향후 이제 경제 역할에서 어떤 수소 경제 역할에서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33만 원, 손절가를 28만 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두 번째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 동사 역시 좀 1분기에 좀 견조한 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사업인 가공식품 부분 매출이 우상향을 하면서 전체 실적을 좀 견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분기 연결 매출액은 4조 8천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800억 정도 되면서 각각 전년 대비 11.9%, 그다음에 13.3%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공식품 부분에서 매출이 전년 대비 12%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간편식의 고성장 및 해외 덤플링 판매 호조가 좀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물자원 부분에서는 베트남과 인니 어떤 축산 가격이 전년 대비 좀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스완스라는 회사를 좀 인수를 하였습니다. 스완스는 이제 미국의 가공식품 회사인데요. 이러한 인수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400개의 물류센터, 그다음 4,500대의 어떤 배송 차량을 좀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스완스 같은 경우는 공장의 효율화, 어떤 원가 절감을 좀 하게 되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제품 판매 등에서 어떤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이제 효과가 좀 지난달부터 좀 나타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즉 3월부터 시한제 어떤 실적의 연결로 좀 반영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또 지난 8월에 미국 카이키에서 이제 카이키 인수로 기존의 미국 생산 기지를 4개로 좀 확충을 하였습니다. 동부에 2개, 중부에 1개, 서부 1개인데요. 어떤 이러한 M&A를 통해서 글로벌 냉동식품과 만두 시장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결론적으로 이에 따라서 그 코어 사업부의 어떤 가공식품 부분의 매출이 올해도 좀 2자릿수 성장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바이오 부분 매출액도 한 19.2%로 큰 폭의 상승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간편식 시장 수요 확대를 감안할 때는 현재는 좀 마진 개선보다는 좀 매출 증대가 좀 집중이 돼야 할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캐시카우 제품의 어떤 시장 지배력 확대 및 어떤 신규 카테고리, 김치라든지 죽, 면류에서 어떤 저변 확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주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주가는 좀 역사적으로 좀 밸류에이션 밴드 하단에 위치한 만큼 좀 저점 매수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를 35만 원, 손절가를 29만 5천 원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일동제약입니다. 사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과 수익성을 모두 좀 잡았다고 하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중상위권의 어떤 이제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좀 3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전문의약품, 두 번째는 일반 의약품 및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 개발을 들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섹터와 달리 좀 비용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어떤 포트폴리오의 효율적인 구성을 통해서 좀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좀 이렇게 전략을 좀 노려야 되는데, 동사의 경우는 전문 의약품이라든지 일반 의약품 이제 비중이 좀 높아서 작년 실적에 좀 기대가 좀 큽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5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280억 원대로 지금 전년 대비해서 9.4%, 12.7%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어떤 제네릭 약가의 어떤 인하 정책으로 인해서 신약 개발이 좀 중요성이 커진 만큼 동사 같은 경우도 R&D 비용을 좀 꾸준하게 늘리면서 신약 파이프라인에 좀 다각화에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전문 의약품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3제 복합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제인 텔레스토 플러스에 대해서 이제 임상 연구 논문인 SCI의 이제 과학기술 논문 인용 색인이죠. 여기 이제 등록이 되면서 국제과학지 이제 유럽 임상양리 및 치료화학 공식 저널인 클리니크 테라퓨틱스에 이제 최근에 좀 재개가 되었습니다. 3가지 성분의 복합제로 이제 만든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제인데요. 지난해 해당 성분 조합으로는 국내 최초로 이제 개발에 성공한 제품으로서 향후 매출에 이제 상당히 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일반 의약품 및 헬스케어 부분에서 좀 간판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아로나민이 전년 대비 5.4% 성장을 하면서 781억 원의 좀 매출을 기록을 하였는데요. 이는 좀 역대 최고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2019년 한국산업 브랜드 파워 종합 영양제 부분에서 6년 연속 1위에 오르면서 좀 어떤 막강한 좀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함량 비타민제인 이제 엑사라민도 120억 원의 매출을 좀 기록을 하면서 다양한 제품의 좀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신약 부분에서도 좀 솔직히 좀 눈에 들어오는 제품이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암세포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약점을 이용해 암을 치료하는 좀 표적 항암제가 좀 개발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는 암 치료가 갖고 있는 특정 표적을 선택을 해서 작용하고 있는 어떤 정상세포의 선택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세포에 미치는 좀 어떤 영향이 적습니다. 이로 인해서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 시에 좀 부작용이 적고 환자의 고통 경감이라든지 어떤 삶의 질 향상을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동사가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 이제 국립암센터 주관 어떤 국가 항암 신약 개발 사업단과 함께 지금 IDX1197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아산병원에서 임상 1상을 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중간 결과를 보게 되면 효능 농도 범위에서 부작용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일본, 싱가포르, 호주 같은 해외 특허 취득을 좀 완료를 했고요. 향후 연구개발비 진행에 따라서 어떤 자체 개발이라든지 라이센스 아웃 같은 좀 다양한 상용화 좀 전략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동사 같은 경우는 3가지 포트폴리오에서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2자릿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가를 27,000원 그리고 손절가를 2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삼성전기입니다. PLP 사업 매각 기대감과 함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정민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이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낮췄거든요. 1분기 실적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적으로는 그 실질적인 부분들 때문에 낮춘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약간 반신반의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그 반도체 패키징 결국은 이제 PLP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일전에 이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PLP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한테 이제 이관을 합니다. 삼성전자를 통해서 이 반도체
패키징 관련된 부분들이 그 삼성전기가 이관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제 보실 수 있겠는데요. 특히 그 PLP 사업 관련된 부분에서 이관을 한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기가 이 PLP 사업적인 부분들을 했을 때 고정적으로 연간 1,300억 정도의 이제 적자가 났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적자 품목을 그 적자적인 부분들을 삼성전자한테 이제 넘김으로써 다소 이제 삼성전기 부분들에 대한 그 재무적 리스크가 조금 완화가 된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흐름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나쁘진 않고요. 흐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무난하게 12만 원까지는 충분히 이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재무적으로 그 악의적인 리스크가 좀 있었던 부분들과 반면에 이제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2만 6천 원까지 이제 무난하게 가면서 한 번은 요동을 쳤다가 다시 재차 상승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15만 원까지는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악의적인 부분들보다는 긍정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됐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닉스인데요.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윤여민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작년 10월 30일 최저점이죠. 지금 4,460원을 찍고 꾸준히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4월 초에 이제 기관과 어떤 외인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좀 이어지면서 어떤 7,600원 정도의 주가가 지금 9,600원, 이제 지금 거의 10,000원대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의 좀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제 뭐 QLED 어떤 TV랑 관련된 뭐 수혜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TG 사업부의 어떤 감가상각 강소 등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작년 2분기부터 계속 지금 턴어라운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안테나 등 어떤 자율주행 관련된 아이템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 또 폴더블 풀 어떤 디스플레이 커버 윈도우 작용 관련된 어떤 하드코어 기술 연구 중이기 때문에 향후 뭐 이제 5G 관련된 어떤 4차 산업 관련된 어떤 특혜가 좀 수혜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종목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희섭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께서 3월 11일에 이즈미디어 추천해 주셨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수익률이 6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엄청난 상승입니다. 지난달에 90% 가까이 상승하고 이번 달에도 20% 넘게 상승하면서 지금 이번 달이 이제 시작했는데 4월 달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200%의 상승도 두 달 만에 가능한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네요. 지금 신규 상장한 달에 한 지금 10,000원, 네, 10,000원 부근 선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그 10,000원 부근 선까지 올라간 다음에 지금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 7월이네요. 2017년 7월에 1,500원을 찍었습니다. 1,500원을 찍었는데 그 달의 종가는 7,77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달의 고가, 최고가와 최저가, 종가의 차이가 3,000원 가까이 벌어져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밀렸었고, 그 다음에 2017년 7월이죠. 그때 이후로 제대로 된 반등조차 못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2019년도 지금 3월달, 4월달에 폭등을 하면서 지금 4월달 급등으로 그 1,500원짜리를 완전히 돌파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11,850원에 있죠, 오늘.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2017년 7월이면은 대충 그러니까 만으로 한 2년 정도 됐죠. 만 2년 정도 되는 기간 중에 그 2년 전에 그 고점의 매물을 지금 다 소화를 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 급등이 저렇게 매물벽이 있을 때 그리고 더 오랜 기간 동안 쌓여 있을 때는 저렇게 강하게 안 뚫으면 안 뚫려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를 하거나 신고가를 가는 종목이 급등이 나오는 이유가 그렇게 강하게 급등을 안 시키면 그 매물벽을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안 나오면 밀려가지고 안 좋은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나 강하게 나오는 게 당연한 게 그걸 뚫기 위해서 강하게 나온 거예요. 1,500원을. 2017년 7월 달 고점을. 근데 지금 그 고점을 뚫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안착이 되게 되면 이제 2017년 7월 달부터 예를 들어 물린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던지고 싶었기 때문에 대부분 던졌을 텐데, 왜냐면 2년 만에 내 본전 가격이 왔다면 2년간의 물가 상승률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내가 그냥 계좌에 있는 그 금액이 0%가 되잖아요. 플러스 0.00%가 됐어요. 그러면 무조건 팔고 싶죠. 2년 동안 얼마나 다른 종목 가는데 아쉬웠으면 거기 돈이 묶여 있어서 너무 억울하고 막 답답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전 심리 때문에 밀려야 되는데 그걸 먹고 올랐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다 청산이 됐다는 거예요. 손바뀜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를 쥐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컨트롤해서 가는 지금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수익 극대화 구간으로 접어들어 버린 거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이런 강력한 상승세에서는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에 차에서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차에서 뛰어내리면 오히려 다치는 상황이에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가 빨리 달리고 있는데 창문 열고 뛰어내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차에 안전히 그냥 조석이든 뒷좌석에 타고 있으시면 돼요.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대로 언제까지 요철이 다가와서 멈출 때까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한국 패키지입니다. 이게 지금 그 대형마트를 가면 근데 뭐 이게 정확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언론에서 취재를 했을 때 계산대에서 계산원들이 막고 있다. 근데 그게 아마 그 첫날에 비닐 그 대란 났을 때, 대란까지는 안 났죠. 저번에 예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근데 속비닐을 못 쓴다고 바나나를 속비닐에 싸서 계산을 하렸더니 바나나는 속비닐을 못 삽니다, 고객님.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아침부터 기자들이 가가지고 거기 진을 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찍으려고 4월 1일 날. 그럼 계산원 옆에 바로 카메라를 들이밀고 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계산원은 그 매뉴얼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대형마트 위에서 그날 아침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침 회의에 문 열기 전에 오늘 4월 1일 날 그 비닐 법이 바뀌고 속비닐을 못 쓰게 돼 있고 언론 취재 기자들 다 오고 있을 테니 그 찍을 때 매뉴얼대로 저기 FM대로 하라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지금 아마 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는 다 모르겠어요, 확실히는. 근데 분명히 이제 정부에서는 4월 1일부터 속비닐을 못 쓰게 하고 뭐 생선이라든가 두부 같은 터지는 거에만 쓰게 한다.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건 일상화가 된 건데 지금 그 중간중간에 뭐 야채 코너, 첨가 코너, 생선 코너 가면은 롤백이라고 거기 감아져 있잖아요, 비닐이. 그거를 그냥 사람들이 뜯어서 싸서 갔잖아요. 그렇죠. 뜯어서 싸서 가고 뭐 또 몇 장 뽑아가지고 또 필요한 데 쓰고 이러잖아요. 주부님들이. 그래서 그거를 롤백을 빼가지고 뭐 자체적으로 저울에 달아서 하는 것도 있죠. 뭐 감자나 야채나. 근데 이제 그 롤백을 못 쓴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비닐백을. 그러니까 그 비닐백을 못 쓰게 하니까 이게 뭐 그렇게 쓰던 사람들은 불편할 거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다 한다고 하니까 지금 뭐 별다방을 가봐도 지금 종이 빨대로 바뀌어 있잖아요, 이미. 이게 지금 어떤 전체적인 트렌드예요. 뭐 환경을 위해서 뭐 종이 빨대로 바꾸고 비닐 속비닐도 못 쓰게 하고 이제는 종이 가방을 사야 되고 또 장바구니는 이미 정착이 됐지만 거기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앞으로 더 강화되면 강화될지 물러설 것 같지 않거든요. 이게 한번 시작했고 뭐 하도 뭐 우리나라가 쓰레기 폐기물을 갖다가 뭐 다른 나라에 버리고 와서 망신을 당하고 다시 재수입을 했는데 그 업체 대표는 날라버리고 뭐 이런 일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될 거예요. 아마 이 문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어떤 가치관에 따라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환경 문제는 누구나 동일하게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뒤바뀌기 힘듭니다. 이거는 가치 진보 보수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강화가 될 거고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패키지는 카톤팩이라는 우유 종이백,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일회용 비닐봉투 금지 이런 트렌드에 맞게 자기 어떤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지금 주목이 되는 어떤 테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손절가 3,000원, 목표가 5,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인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2207선에서 움직입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220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피 2208선까지 올랐다가요. 여전히 상승세 이어나갑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동시 매수 나서는데 외국인이 큰 폭으로 매수합니다. 655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요. 다만 개인이 638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상승 전환됐고요. SK하이닉스 1%대 상승세 나오면서 8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LG화학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만이 조금 빠지는데요.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LG 생활건강 오늘 조금씩 회복합니다. 0.65%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장중한 때는 140만 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752포인트에서 움직입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경우에는 750선까지 올라가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기관과 개인이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67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요. 포스코케미칼 1% 가깝게 상승하면서 흘러갑니다. CJ ENM과 바이로메드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메디톡스가 다시 6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상승하면서 62만 원대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던 HLB 다시 7위권까지 내려왔는데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 상승 전환됐고요. 0.3% 상승하면서 9만 3천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펄어비스도 마찬가지로 어제 상승세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합니다.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17만 9,7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제약은 큰 움직임 없이 흘러갑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현재 0.18% 하락하면서 1,134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 JYP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10% 넘어섰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JYP 같은 경우 투자 포인트 자체가 엔터주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당 부분 조정을 받았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자유로웠었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신인 아이돌 그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JYP의 운영 능력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SM이랑 YG 쪽에서는 그 흔히 말하는 기관이랑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는 거에 반면에 JYP 엔터 쪽으로 반대급부로 오히려 더 수급이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향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실적 놓고 보더라도 유일하게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거나 조금 이제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좀 내놨기 때문에 충분히 정고점까지 가능하다. 역사적 최고가 어쨌든 작년 10월달에 찍었었던 39,800원이기 때문에 4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충분히 추가적인 보유 의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정보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시장 흐름 보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IT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제 전망 이러한 부분들을 예상해 볼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가장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IT 쪽의 수급이 좀 몰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IT가 이제 반도체 외에 상당 부분 이제 조정을 받았었던 그런 부분들 중에서 MLCC 관련된 종목 사마 컨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일단은 지금 삼성전기 리포트가 나왔고 최근에 삼성전기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MLCC 쪽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사이즈나 아니면은 거래 부분들 봤을 때 탄력성이 조금 더 좋은 MLCC가 좋다라고 하면은 삼성전기보다는 사마 컨덴서를 이제 잡고 들어가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도움되기 때문에 사막 콘덴서를 좀 꼽아봤고요. 일단은 고용량 MLCC 업황은 여전히 좀 견조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에도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판가 인상을 단행을 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MLCC 2공장이 이제 올해 2분기부터 이제 그 고마진 전장용 MLCC 그리고 매출 비중 이쪽이 증가되면서 수익성이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MLCC 관련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뭐 5G 그리고 IoT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전기차 그리고 이제 뭐 자율주행 여기서는 뭐 MLCC가 없을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 사이즈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고점 대비 많이 조정을 받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대만 쪽 그 MLCC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제휴 관련된 이슈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같이 이제 쓸려 내려갔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부터는 탈동조화가 다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업종 내에서 차별성이 분명히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장에서도 지금 한 4%대 움직임이 어제 이제 움직임을 좀 보고 피킹을 해놨는데 한 4%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7만 원대를 뚫어야 되긴 하겠지만 7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현재가는 5만 5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OP 홀딩스 조성욱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성욱입니다.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전일장 재미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하고 유럽하고 이제 PMI 지수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유로존의 3월 서비스업 지수가 PMI 53.3으로 예상치인 52.7을 상회를 했고요. 또 합성 PMI 확정치가 51.6으로 또 예상치인 51.3을 상회를 했습니다. 시장은 항상 컨센서스와의 싸움입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느냐 하회하느냐인데요. 그래서 유럽 증시가 큰 상승을 했죠. 그리고 역시 중국 증시 역시도 서비스 PMI, 종합 PMI가 굉장히 좋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중국 증시의 추가 랠리에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런 글로벌 시장의 훈풍을 업고 오늘도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처럼 뭐 강력한 매수세는 아닌데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잠깐 보시면요. 외국인이 오늘 지금 현재 677억 정도 코스피에서 현물을 순매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선물 매수세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 초반인데 외국인들 선물 매수세가 1218억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저께 상승분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그림인데요. 외국인들이 매도세 전환을 했습니다. 왜 제가 외국인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드리냐 하면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의 흐름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아침에 제가 방송국에 보내드린 자료보다는 조금 지금 올라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에이스테크입니다. 뭐 단연 지금의 실적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시장의 화두는 화두 중에 하나는 5G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의 테마들이 생성했다가 소멸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은 5G 테마는 실체가 있는 거죠. 그중에서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에이스테크입니다. 에이스테크에 주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5G는 4G에 비해서 최소 2배에 해당되는 주파수 대역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 도달거리가 짧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안테나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무선 통신 장비를 주로 만들고 원래는 이제 에이스 안테나라는 이름이었죠. 그래서 에이스 안테나로 설립이 돼서 지금 이제 무선 통신 장비를 주로 제조하고 안테나를 제조하는 전문 기업인데요.
국내 2통 3사의 시장 점유율 4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메인 벤더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이제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성이 굉장히 무한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뭐 이제 5세대 이동통신, 5G 이동통신의 발주가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4월 정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적의 모멘텀을 그대로 수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뭐 동남아 국가 같은데 4G 이런 다국적 이렇게 테리토리를 좀 다변화해서 영업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꼭 내수 시장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않더라도 실적의 성장성은 굉장히 무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요. 매수가는 제가 방송국에 보내드릴 때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만 지금 현재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눌림목을 충분히 형성하고 61선상에서 눌림목을 충분히 형성하고 다시 재차 오르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죠. 어저께는 서진 시스템이 갔고 오늘은 KMW가 정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에이스테크로 그 바톤이 넘어오지 싶습니다. 손절가는 5,500원 제시해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7,1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